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톡입니다. 두중 어제의 상승 흐름을 이어받아서 추가 시세를 기대를 해보았지만 지루한 흐름만 이루어지다가 결국 막판에 밀려버렸습니다. 더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퐁당퐁당의 흐름, 아쉬움도 좀 남는 하루였습니다. 그래도 23,000원에서 큰 이탈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 다시 복구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힘들 내시고 주말은 주식에 대한 부담 잠시 내려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최소 내년 대선 상황에 따라서는 1년 이상 더 지켜볼 예정입니다. 저와 생각이 비슷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소통하는 방송인 만큼 지금처럼 의견들,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채널 유안타 증권사와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현재 유안타로 거래를 하시거나 앞으로 유안타 사용하실 의사가 있으신 분들 지속적으로 무료 관리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증권사 사용하시는 분들도 문의가 많은데 유안타로 사용하시면 계속 무료다 보니 또 갈아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두 번째 계좌는 유안타로 이용하셔서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텔레그램 정보망에서는 두중을 중심으로 브리핑, 수급, 이슈, 매수타점을 공유드리고 있고 시황 분석이나 종목 추천 그리고 보유 종목 관리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지부진한 시장에서는 혼자서 대응하시는 것도 좋지만 옆에서 조언을 받거나 조력자가 있다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료방 입장이 되시면 두중 실시간으로 대응을 받으실 수 있고 혼자서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 그리고 꾸준하게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나와 있는 제 번호로 문자를 주시거나 1대1 카톡으로 주저없이 문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영상 시작을 해볼게요. 금일은 추가적인 상승 시세를 기대해 주신 분들 저를 포함해서 많으실 것 같은데 어제 호재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어제 5.9% 상승 흐름을 오늘 다 잡아먹는 흐름은 아니었지만 고가 1.7%대에서 종가 2.1%까지 떨어진 걸로 보자면 3% 이상 빠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원전주들을 좀 종가를 보고 나니 생각이 난 건데 댓글에 왜 수준은 두중이 하는데 한전기술이 가는지 이런 질문 아니면 뭐 한전기술이 가는데 두중이 안 가서 아쉬워서 말씀을 주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시총 자체가 한전기술 몇 배는 더 두중이 크죠. 금일 기사에서도 시총으로 보면 흠슬라를 두슬라가 뛰어넘었다 이런 기사도 있었는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 두산중공업이 12조 정도가 되면서 한전기술보다는 5배가 넘는 이런 시총을 가지고 있죠. 주가가 무거운 것도 있고 보유 수량도 많은 것도 있고 무엇보다 한전이 이렇게 양봉으로 끝날 수 있었던 기본적인 이유는 신한울 3호기, 4호기 건설 재개 소식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원전에 대한 종합 설계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또 두중은 설계가 되면 그 이후에 기자재라던가 플랜트 건설에 참여하기 때문에 먼저 한전 같은 종목들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두중이 한전기술보다 더 크게 부각될 수 있는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고 수주의 윤곽이 드러나고 정말로 수주가 된다라고 한다면 두중이 훨씬 더 많은 수혜와 매출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아쉬워만 하지 마시고 긴 호흡으로 연말부터 시작이 된다 이렇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장 흐름도 전체적으로 답답한 흐름이었습니다. 코스피나 코스닥 종가에서도 볼 수 있듯이 거의 보합권에서 혼조세가 굉장히 심했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고가가 플러스 0.38, 저가가 마이너스 0.37, 코스닥은 고가가 플러스 0.65, 저가가 마이너스 0.43 이렇게 될 만큼 장 내내 방향성을 잡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종목들도 갈피를 못 잡는 이런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 주 미국의 주요 종목 그리고 국내 기업에 대한 실적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작용해서 좀 상승할 수 있었던 흐름에서도 상승폭이 제한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금요일 장 특성상 또 주말에 리스크를 가져가지 않기 위해서 강세 섹터 이외에는 가는 종목들이 빠르게
차익 실현하는 분위기도 이어지면서 사실 개별적으로 종목을 대응하기는 상당히 어려웠을 거고 체감상 더 힘들게 느껴졌던 시장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환율 같은 경우는 이렇게 1178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 뭐 요즘에는 환율에 크게 뭐 상관없이 외인들이 잘 들어오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다음 주에는 좀 수급들이 좀 받쳐주면서 일정 섹터만 아닌 여러 섹터에 골고루 좀 순환매가 돌아오기를 기다려봐야겠습니다. 수급 체크를 하기에 앞서 제가 전 영상에서 JP모건이 어제 이탈이 없었다 이렇게 언급을 드렸었는데 오늘 저도 좀 체크를 하면서 전일에 64만 주가량 이탈이 있다는 부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분명 장중에 제가 몇 차례나 없는 걸로 확인을 하고 영상을 찍었는데 어쨌든 제가 잘못 체크해드린 부분 먼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10월 21일 64만 주 JP모건이 이탈이 되었지만 주가는 5.9% 상승, 오늘은 책정이 안 됐지만 20만 주가량 또 이탈이 나왔습니다. 근데 주가는 마이너스 2%로 끝나는 이런 모습이었죠. 어제와 오늘 기관의 매수세가 상당히 돋보이는데요. 거의 비슷하게 골고루 들어온 모습입니다. 어제는 60만 주가 나갔는데 상승했고 오늘은 20만 주가 나갔는데 하락을 했다. 그 차이는 연기금 25만 주 매수세와 그리고 공매도의 차이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공매도 오늘 제가 뭐 캡처를 떠오진 않았지만 어제보다 한 2배 이상 비율이 증가를 했습니다. 10월달 한정적으로만 보자면 JP모건이 그래도 꾸준하게 매집을 해주면서 매수 같은 경우는 180만 주 그리고 매도 같은 경우는 이제 전일 64만 주와 오늘 20만 주까지 포함을 하게 된다면 매도 같은 경우는 140만 주가 나갔습니다. 어느 정도 물량을 소화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 많이 또 나간 상황인데 주가는 23,000원 부근이다. 뭐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JP모건이 프로그램 매도세를 동반해서 오늘까지 20만 주가 나가면서 연이어 3일 동안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제외한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뭐 개인이라던가 기관의 수급은 상당히 좋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도 수급 이야기를 하면서 두중이 느리지만 꾸준하게 올라가기 위해선 기관들의 매수세가 중요하다. 특히 연기금의 매수세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외인들만 좀 공매도 들치고 안정을 찾아준다면 어제와 오늘이 좀 이상적인 수급이지 않았을까, 우리가 앞으로 추구해야 될 수급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나왔던 뉴스를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은 뉴스들도 좀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현대건설 두산중공업 내년 초 이집트 발전소 공사 수주 전망, 본 계약은 내년 초 경쟁사가 특별히 없다. 공사비만 10억 달러 예상, 현대건설과 두산중공업이 내년 초 10억 달러 규모의 이집트 발전소 공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한수원, 한전기술, 현대건설, 두산중공업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이집트 엘바다 발전소 사업 중 2차 측 부분 수주를 위해 노력 중이다. 이집트 원전 사업은 지난 2017년 러시아 로사톰의 자회사인 JSC 여기에서 또 수주를 했었고 그 러시아 자회사에서 신형 원자로인 VVER 1204개를 건설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 중 터빈 건물, 오해 시설물 등 2차 측 분야의 EPC를 발주했다. 현재 해당 발주에는 한수원 컨소시엄 외에 별다른 경쟁사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고 현대건설과 두산중공업의 수주 금액은 약 10억 달러로 예상된다. 다만 최종 확정 금액은 아니다. 현대건설과 두산중공업이 공사 비중은 각각 55대 45다. 이어서 보시면 탈원전 선봉, 원전 옹호, 정재훈 한수원 사장 입장이 바뀐 이유.
연이어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호기, 4호기 건설이 재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성봉을 서왔던 정 사장이 원전을 지지하는 발언을 내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탈원전 정책 실패를 지적하는 소신 발언이라는 평가와 본인의 과오를 덮기 위한 면책성 발언이라는 지적이 엇갈린다. 현재 신한울 3, 4호기 공사 계획 인가가 2023년 12월로 연장이 되어 있다. 전기사업법상 취득한 지 4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 계획을 받지 못하면 발전 사업이 취소된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가 지난 2월 공사 계획 인가를 연장시켰다. 문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허구성을 지적하는 소신 발언 또는 정책의 위법성을 감안한 면책성 발언이라는 지적도 있었고, 정권 교체기에 소신 있게 했다라는 이런 분석도 있었습니다. 신한울 3, 4호기 공사가 중단되기 전 7,900억 원이 투입됐는데 이 중 4,900억 원은 두산중공업이 원자로 설비 제작 등 투입된 금액이다. 건설이 아예 취소되면 두산중공업은 한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소송할 가능성이 크다. 정리를 해보자면 현대건설은 건축물 공사 담당, 그리고 두중은 플랜트 장비 이론 등등을 담당을 하면서 내년 초 이집트 발전소 공사 수주를 전망을 한다. 전체 EPC 수준은 아니라는 점과, 그리고 하나로 따지면 1조가 넘는 금액을 현대건설과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비율상 약 5천억 이상으로 예상이 되며, 어제 한수원에서 밝혔던 연말이나 연초 1조가 넘는 수준은 이집트가 아닐지 추측이 되는 상황입니다. 만약 바라카 원전 수출 이후 첫 번째 해외 수주가 된다면 줄줄이 또 남아있는 체코라던가 폴란드, 사우디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쪽도 연쇄적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이어서 한수원의 입장에 대한 기사문인데,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지적하는 발언일 수도 있고 본인의 과오를 덮기 위한 대응일 수도 있겠으나, 이유가 어찌되었건 상관없이 그동안 정부 앞에 서서 탈원전을 추진해왔던 요 한수원이 올해 들어서는 이번뿐만이 아니라 여러 차례 반대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는 부분은 팩트입니다. 또한 신한울 3, 4호기 7,900억 원 투입 중 4,900억가량 설비 제작에 투입을 했는데, 만약에 취소가 되면 이 금액에 대한 소송을 걸 수 있기 때문에 그 소송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3호기, 4호기 신한울 재개를 하든지 아니면 소송으로 그 금액을 다시 뱉어내든지, 어쨌든 두중은 이득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고, 연말이 되면 될수록 두중은 더 힘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 여전히 저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잘 버텨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차트 흐름을 좀 보시면 그제 급락, 그리고 어제 또 상승, 그리고 오늘 다시 조정세가 나와주면서 어제의 상승세를 또 이어가는 흐름을 만들지 못한 건 아쉬울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종가가 5일선과 갭이 크지 않고 다음 중요한 지지라인이었던 21,300원까지는 밀리지 않았다라는 부분은 다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종가상 오늘 22,600원이면 23,000원에서도 그렇게 크게 밀리지도 않았고, 또 힘을 받는다면 언제든 23,000원은 회복할 수 있는 자리에서 지지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이런 상승 흐름이 나오기 전 그동안 2만원에서 22,000원 자리에 박스권 움직이면서 2만원 이탈도 좀 있었는데, 이제는 22,000원에서 23,000원 요 박스권을 좀 형성해 가면서 밑에 구간으로는 다시 떨어지지 않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4,000원의 저항 구간을 재차 뚫는 시도가 이루어지면서 우리의 목표는 24,600원 1차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뚫고 올라간다, 더 상향을 해서 그 다음 목표는 25,000원 이렇게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의 거래가 2.4%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사실 시간에는 상한가 말고는 별 의미는 없다라고들 하지만 주말에 좋은 소식이 나오면
또 다음 주 초반 좋은 움직임을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다시 한 번씩 부탁드리고, 도저히 혼자서 대응하지 못하겠다, 대응하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나와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안타 증권사만 사용하시면 쭉 무료로 도와드릴 수 있고 8월 말부터는 꾸준하게 수익도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고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